이 직위원도 정치를 이렇게 무릎 꿇었다. 자, 오늘 뭐 형량 1심 선고 다 아시겠지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조은석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을 했었죠. 그때 무슨 뭐 유혈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한데 무슨 사형이냐, 그래서 조은석 특검 안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조은석이 민주당에서 계속 사형 구형하라 정청래가 막 다그치니까는 사형 구형을 했습니다. 조은석이 독자적으로 혼자서 이름을 받아서 결정을 했죠.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은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가 됐는데, 오늘 선고된 형량을 다 보니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빼고도 73년입니다. 다 합하면은. 그리고 그전에 한덕수 전 총리 23년 1심에서 선고받았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5년 선고받았죠. 다 합하면 벌써 100년 넘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 1심 선고가. 여기저기 재판부에서. 그리고 오늘, 자, 가장 궁금한 게, 다른 부분은 다 이제 많이 뉴스 보셨을 테니까,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그리고 비상대권이다.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전직 판사들의 이야기도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뭐 국회의원을 했던 전직 판사나 아니면은 이게 전직 판사 사법부의 최고봉까지 거의 올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냥 저희들 일반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권력을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 내란이지, 무슨 이게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 내란이냐. 혹시 개헌 과정에서 뭐 개헌법 위반이나 이런 것은 뭐 성립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이게 내란이냐. 근데 저번에 한덕수 재판부에서 뭐 위로부터의 내란 이런 말을 썼죠. 그리고 조은석 특검에서도 뭐 친위 쿠데타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위원 재판장은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 국회 권한을 침해했으면 내란죄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반국가 세력이나 다름없게 돼버린 그전에 이제 최후 진술 같은 데서 그때 당시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나 다름없게 됐다. 무차별 탄핵하고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이렇게 폭거를 저질렀으니까는. 그래서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위원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성경을 읽겠다는 좋은 의도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을 읽기 위해서 어두워서 촛불을 훔친 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과연 폭동이냐, 비상계엄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었느냐, 이 또 논란이 계속됐죠. 여기에 대해서 직위원은 대한민국의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전역이 아니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 그 범위 상당하다. 이렇게 이것을 또 폭동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자, 이 결과가 나오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완전히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입장문을 냈는데 다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 지금까지 재판이 요식행위였다는 것이고, 보통 이렇게 하면은 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입장문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이게 재판이냐?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길 기대를 했는데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 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자, 직위원 재판부도 결국은 정치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일단 사법부 판단이 일관성이 없다고 합니다. 변호인단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의 재판을 중지하고, 이재명 재판 5개 다 중지했죠. 사법부, 법원 재판부 5개가 다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송영길 같은 경우에 돈봉투 사건, 또 뇌물 사건에서, 뇌물 사건 분명히 돈을 받았고, 또 돈봉투 돌려고 했는데, 무죄가 나왔죠. 그 무죄 이유가 이 위법 수집 증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은 받았는데 무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을 이정건이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그 증거로 해서 수사를 했다. 뭐 이런 거죠. 돈을 받았는데도 무죄를 주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이재명에 대해서는 재판도 하지 않고 그런 판결을 내린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 보기에 급급을 했다. 자, 기울어진 저으려고 일관성 없는 기준을 들이댔다. 이렇게 지금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재판을 왜 한 것이냐. 그리고 항소 여부도 좀 더 상의를 해야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안에서 항소의 실력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항소 여부는 미정이다. 그래서 사실상 2심을 보이콧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그런데 2심이 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벌써 정청래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이 조은석 특검을 또 다그칩니다. 막 지침을 내립니다. 사형 못 받았어. 윤석열 사형 받아야 돼. 항소해. 지금 그렇게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형이라는 것을 가지고 딱 그것을 들고 육산 지방선거 때 이 내란머리를 완전히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조은석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항소심을 끝내야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이 항소를 하면은 서울 고법에 지금 배당된 내란 관련 전담재판부라는 게 있죠. 거기서 5월까지는 다 결론을 낸다. 그럼 거기서 다 상소를 해서 윤석열 사형 이거를 받아내야지 자기들이 2차 내란몰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2차 내란몰이는 이미 특검을 했고 그때 이제 결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지방선거 앞두고. 사형 2심에서 나왔잖아. 그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항소를 한쪽에서 항소를 하면은 특검은 항소를 분명히 할 거고 지금 정청래가 하라고 지금 계속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만든 서울 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원래 이게 1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 직위원이 혹시라도 무죄 줄까봐 그렇게 시도했다가 이게 위헌 논란이 많으니까 2심에만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것이 막 제출이 되고 하면은 결국 1심 선고를 육삼지방선거제는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1심은 직위원에게 맡긴 거죠. 맡기는 대신 직위원을 막 압박을 하고 그리고 벌써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혹시라도 무죄를 내릴 경우에 대비해서 2심은 전담재판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담재판부가 추천위원회가 해서 전담재판 판사들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계속 이 내란 전담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2심에서 또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재판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좀 아무래도 희박하지 않는가 그 상황인데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 손에서 사실상 결론이 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률심이기 때문에 대법원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면은 과연 이 내란 혐의를 적용을 할 수 있는가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사형 선고를 안 한 이유, 이게 이 정청래를 비롯해서 전부 다 사형을 선고하라고 막 압박을 놓고 했죠. 그런데 이 직위원이 일단 아마 중간 자기 나름으로는 이게 이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유죄가 되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무슨 뭐 어떤 재량으로 감량을 한다는 말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거 배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이제 무기징역 쪽으로, 유죄는 하되 무기징역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직위원이 본인이 살 길을 찾아서 선택을 했다는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직위원은 지금 양쪽에서 전부 다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죠. 자, 본인은 어떤 유죄를 선고를 하면서 사형을 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니까. 자, 사형 선고 안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상계엄이. 그러면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내란을 하는데, 내란을 일으키는데 치밀하게 계획 안 세웁니까? 당연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 내란이 되는 거죠. 내란을 하려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위원이. 계획을, 내란이라는 걸 하는데, 그리고 또, 이 무슨 뭐 장기 집권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물리력 행사, 그 실탄도 안 가지고 뭐 갔죠. 자, 그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사형을 안 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이것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직위원이. 근데 이게 어떻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를 시키고 실탄 소지나 직접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봉직한 점,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사유로 밝혔다. 그러니까 사형 안 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뭐 선고하면서 찰스 1세, 과거에 영국에서 찰스 1세 왕하고 이 회사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다가 결국 찰스 1세가 분노를 해서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이사장에 난입해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고, 여기서 뭐 사형을 선고받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또 다 하면서 이제 이 과거 왕들도 이런 식으로 의회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급박을 하면은 이게 사형이 된 적이 있다, 뭐 이런 그 사례까지 막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이것저것 막 그 찰스 1세 이야기도 하고 막 하는 것이, 일단 본인이 이제 법리적으로, 아니 이거를 왜 영국 사례에서 과거 오래된 영국 사례에서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판결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대통령이라도 내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꽤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은 이게 본인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를 했다. 실탄 소지도 없었고 계획이 대부분 다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마치 억지로 깨 맞추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사형 선고는 안 하고 무기징역 선고를 했는데, 좌파는 지금 사형 선고 안 했다고 난립니다. 지금 현재 난리가 났습니다.